자, 인바이오에 대한 전략 기준 잡습니다. 1,000억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작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전체 신규 상장주 기준에서의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1,000억 기준은 그것은 뭐 또 어찌 보면 상당히 가벼운 금액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00억 600억짜리 펀더멘탈상으로는 600억 규모만큼의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폭등 랠리를 기대하는 것도 우리도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따졌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삼형제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 감안한다면 그 부분은 뭐 말도 안 되는 기준이 되죠. 어찌됐건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지금 거래량은 일단은 기준 거래량은 설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이제 돌려질 때에 그러니까 가격 기준으로는 설정 범위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돌려질 때 기준 잡아서 돌려지는 모습 속에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차례의 분할 매수를 들어갔고 뭐 예를 들어서 13,950원이든 14,000원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 700원 단위로 매수를 기준 잡았죠. 그래서 하락 VI 걸려 있을 때의 기준 그리고 16,700원 600원 뭐 이렇게 그럼 평단이 어찌됐건 평단은 얼마예요? 13,300원이 평단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 처음부터 5%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렸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영상을 찍을 때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최대폭 5%까지는 고려를 한다. 원체 유통 물량이 신규 상장주고 뭐 대주주 물량이 지금 뭐 다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유통 물량 좀 제한적인 범위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규주들 뭐 변동성 나오는 거는 우리가 다 겪어봤고 최악의 경우는 뭐 손절을 해야죠. 근데 그 손절까지 감안을 했을 때 기준에 5% 교육용 1%가 아니라 5%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자라고 했어요. 많은 시장 참여자가 아마 들여다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가총액 감안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앞전에 저 동시효과에 들어올리고 던져진 그 물량, 저 물량의 거래량 그것까지는 이제 보기가 어렵죠. 그럼 땡겨서 일단은 요 기준에 분봉을 하나 5분봉을 캡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점 대비 지금 미끄러져 내려온 변동만 얼마예요? 18% 밀려 내려있는데, 그죠? 그래서 변동이 원체 크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 놓고 설정을 해서 이제 대응하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만에 하나 이제 이 기준에서 요대로 끝나버리고 주 초반에 아무도 안 건드려서 주춤거리고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망쳐야죠. 도망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버거울 수도 있는 만큼 환급성에 대해서 거래량 부분은 비중 부분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굉장히 커. 내 자산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5%도 들어가면 안 되죠. 내 자산이 이제 5%면은 호가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신규 주고 양쪽 방으로. 그래서 저 정도 범위에서는 뭐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소량에서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준에서는 주요하게 요자락의 기준도 괜찮긴 한데 요자락의 기준도 일단은 그 주요시 놓고 보는 부분은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50만 주 정도 5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고 돌려지면 기본 일간 단위의 거래량은 터져 있고 거래대금 기준에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받아질 만한 1,700억이면 벌써 이미 관심이 쏠릴 만한 그런 위치의 거래대금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OMA, 20MA 거래량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보실 것 같으면 이제 1분봉 놓고 보시는 게 맞고 결론적으로 요 거래량이 넘겨질 때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그대로 16,000원을 잡아놔요. 그래서 오버나잇을 한번 해본다. 다만 이제 전량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돌려서 수익이 나면 이제 또 일부 덜어내고 가면 되겠죠. 시총이 작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돌려질 때의 기준. 그리고 요자락에 이제 하나 주요하게 이제 그 형성되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12,400원, 500원 기준인 것 같아요.
12,500원을 넘길 때 거래량이 기준 12,400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잡아낸 가격 12,400원 기준 대비 얼마 멀진 않아요. 툭 치고 돌리면 누군가가 뭐 10만 주 사버리면 뭐 방 안에서도 이 종목 10만 주 이상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매매가 진짜 원활하신 분들은 자기가 치고 올려버려요. 따라 붙겠지. 따라 붙으면 막 기계적으로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 수익이 많이 나올까? 얼마 안 나와요. 내가 들어 올리면서 평균 단가 높아지고 내가 집어 던지면서 매도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수급 논리의 기준점을 잡는데 저도 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교육 자료로 설정해서 만드는 놈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기준에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들여다보시면 설정 범위가 현재까지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도 안 되게 더 변동이 나온다. 시초가 수준까지 막 변동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격으로 다시 붙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추가 가격이 아니라 가격으로 충분히 세 차례 분할 매수했으니까 지금은 추가 가격이 아니라 돌릴 때 따라 붙는. 그럼 평균 단가보다 어차피 돌릴 때 따라 붙어도 평균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추가 편입이 돼요. 그럼 이제 돌릴 때 따라 붙을 경우에는 수급 강도에 따라서 2%를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 들어갈 수 있고 뭐 나는 편입 비중 다 채웠다. 그러면 그대로 유지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변동 부분의 흐름을 때가 안 탔기 때문에 가져간다 이렇게. 그렇게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헬스케어 다른 게 아니라 헬스케어 교육용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가져가잖아요. 지금 비중이 30%까지 채웠어요. 그냥 이걸 뭐 막연하게 땅 파면 돈 나오냐라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군들 눌려 있는 종목이 많은데 더 이상의 이제 그 추가 편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멈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30%를 말씀드렸고 또 올라갈 때 30%까지 따라 붙었고 결국은 그 이후의 흐름에서 요날 음방 떨어질 때 이제 가격 메리트로 20% 채우다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도 안 채우고 20%에 멈췄어요. 원래 가격대로라면 이제 30%까지 채울 수 있는 가격까지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심리적인 면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날 기준에 갭상승 이후에 강세를 띌 때 그리고 재탕의 뉴스 나오고 깨져 내려올 때 그리고 돌릴 때 여기서 이제 돌릴 때 기준에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바닥 잡았습니다. 끝. 왜? 뉴스 터지고 흔들렸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이 7%까지 밀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5% 밀리고 그게 끝이라는 거야. 거기서 돌려지거든. 거래량이 수반돼 있고 거래 대금은 더 수반돼 있고 거래 대금 터졌잖아요 이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바닥이다. 다행히 어제 개파락 딱 나와주고 거기서도 음봉으로 밀리지 않고 바로 돌렸어요. 이건 완전 바닥이다 이제. 그럼 신규 매수도 들어갈 수 있다. 추가 편입이야 30% 다쳤으니까 못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린 게 다 필요 없이 자 주봉의 기준에서 말입니다. 어제의 기준에 종가가 얼마였어요? 어제 156,900원이잖아요. 그럼 156,900원이면 땡겨서 볼게요. 156,900원이면 여기란 말이에요. 156,900원. 156,900원. 요 자락.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크기가 작아서 뭐 별 의미도 없겠습니다만 장중의 기준에서 이제 형성됐었던 음봉의 크기는 요만했었단 말이에요. 야, 기가 막히게 그림 그려지네. 그죠? 음봉이 이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두가 교수형 아닙니다 하고 갖고 가는 거예요. 맨날 교육해줄 때 교수형 교육해놓고 우리 거는 교수형 아니다 이따구로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럼 내일 돌려질 때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려질 때 만약에 미친 듯이 신고가 나와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머리 아픕니다. 그럼 전량차익 실현해야 돼. 왜? 교수형이 떠버린 거니까. 그잖아요. 꼬리 대 몸통의 길이 비이성적으로 크다? 아니지. 전 캔들이 이만한데 퍼센테이지로는 뭐 전 캔들이 더 큰 퍼센테이지인데 그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도지가 우산형이 떠버리면 이게 바로 교수형이 된다. 왜? 전 거래일의 몸통을 훼손시킬 정도로 주가가 미끄러져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는 이건 도지니까 상관없어. 방향성의 모색이야. 방향성의 모색. 근데 이게 양봉으로 더 크게 올라와 버리면 마지노선 165,000원을 넘겨버리면 이거는 이제 우산형이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는 왜 밀려? 왜 밀리라고 그래 자꾸. 16만 원 위에서 이렇게 끝나면 그냥 갖고 가는 거고, 벌써 이제 이달 됐었기 때문에 정리했다고 치고, 물량 하나도 없어지면 한 10%는 여기서 채워놓을 수 있고, 그 정도 범위에서 대처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루룩 밀려? 그럼 추가 편입이지, 재편입이지, 재편입. 근데 밀릴 이유가 있어요? 아니, 밀릴 이유가 없잖아. 막연하게 무슨 뭐 밀린다 안 밀린다를 얘기를 해. 그죠? 이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린이고 모른다고 해도 이거면 어떻게 될까? 뭐 이거면 뭘 어떻게 돼? 그냥 다음 주에, 아니 제가 볼 땐 다음 주에 신고까지 17만 3천 원 해봐야 지금 주가 대비면 13,000원이에요. 10%도 안 돼. 바로 신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 변동성이 하루에 24%씩 움직이는 얘가. 그래서 10%만 차익 실현을 해놓고 나머지는 편하게 가지고 가고, 다음 주에 주 초반에 바로 신고가 나온다고 해석을 해도 돼요. 갭 상승 이후에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우 땡큐하다. 아우 땡큐하다. 오늘 그 신규 편입, 추가 편입 한쪽의 물량들은 뭐예요? 다음 주에 추가적인 급등 기대하면서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1시 58분 기준에 주봉